안녕하십니까. SWBS 뉴스 공청회 특집 방송입니다. 지난 11월 11일을 시작으로 13일 그리고 14일 총 3일에 걸쳐 선거 공청회가 진행됐습니다. 이에 인문대학과 자연과학대학을 제외한 4개의 단과대학과 총학생회 후보자들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는데요. 각 후보들의 선거 공약과 공청회 주요 장면을 SWBS에서 보도합니다. 총학생회 선거 공약과 지난 11일에 진행된 총학생회 공청회 현장을 원효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총학생회에 정학생회장 후보 황선진, 부학생회장 후보 신은진입니다. 공약 1. 바로민선교육 개선에 바로민선교육 1, 2 필수교양에서 선택교양으로 바로밀리 합숙 선택권 보장 바로민선교육 3.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공약 2. 수업 개선에 학사 협의체 구성, 여성학 교양과목 추가 개설, 경건의 1학점 인정과 수업 확대, 교양과목 AB 학점 비율 확대 및 C학점 비율 축소, 전공과목 절대평가 기준 수강생 9명 이하에서 12명 이하로 확대, 실험 실습비 진행 및 예산 내역 상시 공개, 공약 3. 교육환경 개선에 인사관 112로 제1과학관 지하 110호 고정식 걸상 교체, 누리관 2층 도서관 컴퓨터 점검 및 교체, 인사관 3층 휴게 공간에 테이블과 의자 증설, 파우더룸을 노트북 활용 및 식사 가능 공간으로 개선, 시험기간 중 강의실 개방, 공약 4. 문화복지 개선에 등하교 시간에 셔틀버스 1대 증차 요구, 교내 근로 장학생에게 인턴 경력 인정증명서 발급, 기숙사 입사 기준 학점 3.2에서 2.5로 하향, 기숙사 식당 품질 개선 및 인사관 매점 위생 개선, 교내 상업시설 입점 시 학생 의견 반영, 어도비 툴 이용 계약 추진, 학우들이 바라는 원데이 클래스 개설, 공약 5. 인권과 안전 개선에 인권센터 설치 요구, 총학생회 산하 인권위원회 추진 및 인권주간 진행, 설왕제 및 학생행사에 베리어 프리존 설치, 남문 자취방 인근에 여성기가 표지판 및 비상벨 설치, 순찰 강화 요구, 땅콩 계단 및 기숙사 가는 언덕길에 가로등 추가 설치 요구, 공약 6. 학생회 운영 개선에 총학생회 인스타그램 계정 개설, 총학생회 오프라인 소통 창구 활성화, 학기별 총학생회 평가 설문 진행, 월별 총학생회 소식지 공유. 지난 11일에 열린 총학생회 선거 공청회는 후보자의 소견 발표 10분, 후보자의 공약 설명 20분, 언론기관의 질의와 후보자의 응답 30분, 사전 온라인 질의 및 참석자의 서면 및 대면 질의 30분으로 이뤄졌습니다. 공청회의 주요 장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학점 기준을 낮추기보다는 거리 비례로 기숙사생을 선발하는 거리제에 관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약으로 거리제를 선택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기회의 폭이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거리에 우선순위를 준다고 하더라도 기준 학점이 높으면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학우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점을 낮추고 거리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은 학우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만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학점 기준부터 이야기를 한 거고요. 기숙사 입사 자격이 되는 직전 학기 평점이 저희 학교가 3.2로 타 학교랑 비교했을 때 가장 높기 때문에 높고, 그 애초에 기숙사 입사 자격에 성적 기준이 없는 학교들이 있어서 이런 기회부터 넓히려는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공약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바로민선교육 개선에 대한 주장은 꽤 오래전부터 제기되던 것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강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학생들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선택교양으로 바뀌는 것이 과연 실현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논의가 학교 측과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지고 변화가 가능한 상황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2,000명의 서명을 전달을 했을 때 학교 측에서 답변이 학생회 차원에서 진행을 한 게 아니라 일반 학우 차원에서 진행을 했으니
대표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학생회 차원에서 학우분들의 의견을 모으고 그리고 학교와 논의할 수 있는 협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진행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만약에 학교 측에서의 무응답이 계속 지속된다면 교육부에 개선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오랜 기간 학우들의 불만이 제기되었던 바로민선 교육에 대한 질의와 샬롬 기숙사 입사 기준에 관한 질의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또한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학우들의 의구심이 매우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3년 만에 출마한 총학생회인 만큼 학우들의 기대 또한 매우 큰데요. 이번 선거 결과가 학우들의 목소리를 학교 측에 잘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트앤디자인스쿨과 자율전공학부의 선거 공약을 살펴보고 지난 13일에 진행된 공청회 현장을 보도합니다. 자율전공학부의 정학생회장 후보 유수빈, 부학생회장 후보 노소연입니다. 공약 1. 자율전공학부 학생회 공식 인스타그램 개설. 공약 2. 문화사업 확대. 공약 3. 과방 개방사업 활성화에 건의함 설치, 물품 대여사업 확대. 아트앤디자인스쿨의 정학생회장 후보 유예은, 부학생회장 후보 백승현입니다. 공약 1. 학생 복지 향상에 화방 인쇄소 등 제휴업체 확대, 시험 응시료 지원. 공약 2. 학생과의 소통에 조형예술관 건물 내 소통함 설치, 교내 및 교회 전시 홍보 및 안내, 매달 집행부 활동 보고. 공약 3. 취업 해결에 인턴십 공모전 등 대외활동 기회 확대, 취업 특강 자리 마련. 다음으로 지난 13일에 열린 자율전공학부와 아트앤디자인스쿨 선거공청회 현장의 주요 질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율전공학부는 20분 동안 언론기관의 질의와 후보자의 응답이 이루어졌는데요. 공청회의 주요 현장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자율전공학부 공식 인스타그램 개설을 공약으로 발표하셨습니다. 페이스북,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등의 플랫폼이 이미 존재하고 있음에도 인스타그램 개설을 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난 1학기부터 자율전공학부 학생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물을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요. 최대 좋아요 개수가 7개입니다. 저희 학부생이 대략 150명 정도에 달하는데 게시물에 가장 많은 좋아요 개수가 7개일 뿐이고, 그리고 하지만 이 7개조차도 일반 학우분들이 아니라 학생회 분들이 좋아요 개수입니다. 따라서 페이스북을 통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고, 학우분들이 페이스북보다는 인스타그램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 행사들의 참여율을 높일 방안을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1학기 멘토멘티 사업 경우에는 센터에서 많은 홍보를 진행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고 2학기가 다소 1학기에 비해 저조한데, 2학기의 경우 2학기 말 자전인의 밤 행사에서 무수 멘토멘티를 시상하는 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멘토멘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홈커밍데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다양한 학부와의 선배들을 초청할 예정입니다. 후보자들은 학부생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소속감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학부생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으며, 커넥티드라는 명칭답게 소통을 위한 SNS 활성화와 건의함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같은 날 열린 아트앤디자인스쿨은 20분 동안 언론기관의 질의와 후보자의 응답이 이루어졌는데요. 공청회의 주요 장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단순히 대외활동 기회 확대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서 공약 시행 방안으로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학생회에서 협찬 제의를 하는 것처럼 다른 기업에서도 대외활동이나 공모전 제의를 할 예정입니다. 제안서를 보낼 예정인데, 저희가 이 공약을 제시하게 된 이유로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원래 학생회 협찬 제의를 하다가 어떠한 기업에서 저희는 추가적으로 대외활동이나 공모전을 아트앤디자인스쿨 학생들을 위해서 하고 싶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트앤디자인스쿨에서 협찬에 대한 이벤트 참여율이 저조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약간 무산이 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너무 아쉬웠던 경우 같아서 저희가 공약에 넣고 내년에 다시 실행해볼 계획으로 공약을 넣게 되었습니다. 학부생들의 작품 전시가 주로 조형예술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트앤디자인스쿨에 대한 접근성을 감소시킨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 다른 건물에 따로 공간을 마련해서 전시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올해 제1회 서랑대 예술전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 서랑대 예술전에 대해서 저희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에도 제2회 서랑대 예술전으로 하여 이번 내년 서랑대 때 그렇게 외부에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인사동이나 그런 외부 전시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트인 디자인 스쿨 학부생들의 작품 전시에 대한 홍보를 원하는 학우들이 많아 보이는데요. 후보자들은 학부생들의 작품을 통한 학우들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취업 문제까지 고려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과학대학과 미래산업융합대학의 선거 공약을 살펴보고 지난 14일에 진행된 두 단과대의 공청회 현장을 보도합니다. 사회과학대학의 정학생회장 후보 유민경, 부학생회장 후보 양진선입니다. 공약 1. 사회과학대학 학생인권 보장센터 운영. 공약 2. 공약 이행도 개시. 공약 3. 사회대와 소속 학과들의 연합행사 추진. 공약 4. 사회대 일상에서 기억하다 행사 기획 및 진행. 공약 5. 상시 사업 확대에 문화지원 사업, 에듀투페이퍼 및 응시료 지원 사업. 공약 6. 대여 물품 품질 개선 및 대여기간 연장. 공약 7. 사회대 소통창구 추가 개설. 공약 8. 이에 결산한 접근성 확대. 공약 9. 사회대 토크 콘서트 유지. 미래산업융합대학의 정학생회장 후보 조희진, 부학생회장 후보 최아린입니다. 공약 1. 미래산업융합대학 소속 학우들이 함께하는 문화행사 추진. 공약 2. 미래산업융합대학 소속 학우들 간의 교류회장 마련. 공약 3. 아나바다 추진. 공약 4. 공식 물품 제작. 공약 5. 한 달 마무리 활동 보고. 공약 6. 매달 만족도 조사 실시. 공약 7. 온 오프라인 소통 활성화. 공약 8. 단학대회 이후 예 결산한 심의안 공개. 공약 9. 기존 복지사업 개선 및 확장. 지난 14일에 열린 사회과학대학과 미래산업융합대학 선거공청회 현장의 주요 질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회과학대학은 21분 동안 언론기관의 질의와 후보자의 응답이 이뤄졌는데요. 공청회의 주요 장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권센터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구라고 생각되는데 누가 어떻게 인권센터를 운영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학생 인권보장센터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치료 목적의 인권센터가 아니고 그래서 운영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구성원은 학생회장단, 즉 정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입니다. 그 운영 절차로는 사회대 학우분께서 실명으로 저희에게 문제 사실을 전달을 해주시면 저희는 사실 확인의 절차를 거친 후 이를 공론화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학우분의 신변은 철저히 보장될 예정이며 해당 문제에 대해 학생회장단의 이름으로 대자보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는 일반 학우의 입장에서 대자보를 작성함에 따르는 위험 부담을 없애고자 함인데요. 대의적 명분을 가진 학생회장단의 주도하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공약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학우들이 학생회장단의 이름을 빌려 보다 자유롭게 부당함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공약을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추후 이어질 학교의 대처에 대해서도 학생회장단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사회대 소속 학과들과의 연합행사, 그리고 사회대 일기행사 등 행사를 유지하거나 행사의 비율을 늘리는 공약을 내셨는데요. 늘리는 방향도 좋지만 참여를 높이는 방안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행사 참여를 높이실 계획이신가요? 저희는 그 말씀해주신 행사 이외에도 상시 사업을 확대해서 일상에서 복지 혜택을 늘리고자 하였고, 또한 부족한 수요에 따른 또 다른 이유가 단과대학과 학우들 간의 거리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학과의 연합행사 그리고 학생 인권보장센터를 통한 연대를 공약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회과학대학은 학생들을 대신하여 학교에 의견을 전달하는 학생인권보장센터 운영과 각 소속학과들과의 연합행사, 일상에서 기억하다 행사 진행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는데요. 단과대와 사회대 학우들 간의 거리감 해소와 사대인들의 연대를 향한 후보자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같은 날 열린 미래산업융합대학은 25분 동안 언론기관의 질의와 후보자의 응답이 이뤄졌는데요. 공청회의 주요 장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아나바다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또한 추진 후 학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독려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 아나바다 행사의 경우 기존에 있었던 전공책 바자회로부터 저희가 발전을 시켜서 생각하게 된 행사인데 전공책 바자회의 경우 참여율이 조금 저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저희가 아나바다 행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전공책 바자회는 딱 전공 서적만 판매할 수 있지만 전공 서적뿐만 아니라 그 외 개인 물품이나 전공 관련 물품들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확대를 시키면 더 많은 학우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문화행사와 교류회장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들어가는 추가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점을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문화 행사를 일단 꼭 진행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영화제인데요. 영화제의 경우에는 영화 대여비, 하루 대여비이기 때문에 큰 금액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소 대여 같은 경우에는 교내에 있는 공간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다른 비용이 들지 않고 그리고 일부 문화 행사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진행할 예정이라 이 또한 예산이 들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류회장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받고 참석하시지 않을 경우 반환해드리지 않는 형식으로 하되 학생회비를 일부 사용할 예정입니다. 미래산업융합대학은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영화제에 대한 계획을 선보였고 기존 전공책 바자회를 확장시켜 아나바다를 추진하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높은 참여율을 자랑한 해오름제와 미산흉민의 맘 행사를 통해 소속 학우들 간의 교류를 도모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학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선거인 만큼 학우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SWBS 원유빈이었습니다. 이상으로 SW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